안녕하십니까 프로엔입니다. 이번에 프로엔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이 추가됨에 따라서 퀵 리뷰를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추후 더 자세한 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프로엔 버전 6.0에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엑셀 기반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로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엠 플러스 알파 시작 전에 메인 프로그램에서 변경사항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쪽에 피지컬 프로퍼티 버튼을 누르시면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고 밑에 피지컬 프로퍼티 이퀘이션에서 스팀 테이블을 누르면 이와 같이 워터가 컴포넌트에 추가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 압력, 유량을 30도씨, 3kg, 150톤을 이렇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성 계산해 보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이 최적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부분 60도씨로 한번 바꿔서 캘큘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캘큘레이션이 됐습니다. 태그 넘버도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W101로 하고 워터 프로퍼티라고 이렇게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삽입을 누르고 이쪽에 가셔서 돋보기를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 W101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라인 사이징 하는데 한번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리퀴드 페이지에서 방금 전에 입력한 것을 물성 선택을 이용해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빠져나가고 물성 적용을 하면 방금 선택된 데이터가 이와 같이 입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인 랭스를 한 200m 정도 잡고요. 뭐 컴플렉스 팩터는 피팅률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으나 0점으로 놔두고 넷 엘리베이션 체인지는 한 5m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액체 배변경을 펌프 디스차지 라인에서 스윙했을 때 6인치로 이렇게 계산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쪽에 벨로시티 내지 100m당 델타비 디자인 크라이테리아가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요. 요거 이 W101을 삽입을 이렇게 하면 라인이 삽입됨을 역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폼 프린트라는 버튼이 이미지 버튼이 생성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예전에 했던 폼 프로그램하고 조금 틀린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요것에 엑스포트 PFT나 아니면 프린터로 프린트 할 수가 있고요. 이 엑스포트 PFT로 XXX로 해서 저장을 하면은 PFT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PFT에서 이 폼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나가 볼까요? 그래서 일단 나왔습니다. 다음에 좀 바뀐 부분이 파이어 케이스 로드 부분인데 프레셔 릴리프, 서머 릴리프, 파이어 케이스 로드, 튜브러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일단 파이어 케이스 로드에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이쪽에 데이터를 가져야 될 텐데 이쪽에서 리퀴드가 웻 케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드라이 케이스에서는 즉 언웨이티드 케이스에는 베이포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도 아까 리퀴드 데이터만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이포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피지컬 프로퍼티에서 메탄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메탄 치시고 애드해서 메탄을 컴포, 컴포지션 노멀라이즈 해서 메탄 100%를 놓고요. 25도씨의 압력은 한 10kg,
요 CKG는 12kg로 할까요? 자, 12kg는 릴리빙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25도씨라고 하면은 릴리빙 프레셔에서의 릴리빙 템퍼러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150도씨 정도로 요걸 릴리빙 템퍼러처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한 2000kg per hour 정도의 유량이 릴리빙 돼서 나간다고 보고요. 물성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물성 계산이 됐습니다. 자, PSV 할 거니까 PSV 다시 101로 이렇게 하고 메탄 PSV로 해서 삽입을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 눌러보면 아까 W101하고 현재 PSV101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수행한 이거 파이어 케이스 로드에서 드라이 케이스, 언웨티드 케이스가 변경됐으니까 버티컬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버티컬 타입으로 해서 베이퍼 데이터를 PSB101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누르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릴리빙 템퍼러처, 릴리빙 프레셔가 잘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12kg의 21%가 파이어 케이스 세프레셔의 릴리빙 프레셔가 되기 때문에 역산을 하면 세프레셔는 9.9가 될 겁니다. 여기 오버 프레셔 21%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입력된 값은 입력됐고요. 안 된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파이어파이팅 앤 드레이니지 시스템이 예전에는 이 부분이 NO로 돼 있었고요. 지금은 YES로 이렇게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Q는 CFA 0.82승에 C 값이 Q가 킬로칼로리 per hour면 C 값이 37,000이면은 요게 yes일 때고요. 아니면은 61,00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베이퍼 오퍼레이팅을 25도씨로 한번 볼까요? 그리고 템퍼러처는 한 40도씨. 프레셔를 한 7kg로 한번 보겠습니다. 템퍼러처 40도씨.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2m로 볼까요? 하이트 1대 3의 비율은 6m 정도 보고요. 어, 지면에서 2m 정도 올라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머지 값은 다 입력이 돼 있고요. 그래서 로드 캘큘레이션 하면 캘큘레이션이 이와 같이 드라이 케이스의 버티컬 타입의 릴빙 로드가 이와 같이 입력이 될 겁니다. 계산이 돼서 들어갈 거고요. 그때 F 팩터는 0.02, 즉 0.02를 넘어갑니다. 이 경우에 이걸 매뉴얼로 해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 말은 매뉴얼을 했을 경우에 0.01 이상으로 F 값을 그대로 그 식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토로 바꿔놓고요. 여기에 LTCS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TW 값은 343, 좀 낮은 값을 나타내고요. 이때 캘큘레이션을 해보면은 1194.2로 해서 0.01 이하의 F 팩터를 적용한 식, 즉 최소한의 로드를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어떤 값에 비해서 최소한의 데이터인가 라고 보면 여기에 매뉴얼을 놓게 되면 그냥 원래 본래식인 f 프라임을 적용을 한다. 그럼 이 값은 더 낮게 나오겠죠. 426.5 요 정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낮으니 오토로 했을 때 이 정도 14번의 식을 적용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로드는 주세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 정도 바뀌었고요. 자, 나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소소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메인 프로그램은 끝내고
프로엠 플러스로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프로엠 심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엠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엠 플러스 알파로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은 이와 같이 똑같은 메인 프로그램과 똑같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져가는데요. 마찬가지 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누르고 하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처음에 이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유니트 컨버전에서 이쪽에 있는 유니트 컨버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다른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에 있는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잘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 설명을 안 하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캘큘레이터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캘큘레이터처럼 보입니다. 이 캘큘레이터가 일반 공학용 계산기랑 틀린 것이 이 부분입니다. fx나 fxy 변수가 하나이거나 변수가 두 개일 때 이 식에 따른 그래프나 해를 구해낼 수 있고요. 이것에 따른 미분 내지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례로 요 식만 가지고 한번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요거 캘큘레이션 차트 누르면요. 이와 같이 3D 차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음. 그리고요, 이 차트에 해당되는 2D 차트를 보면 이와 같이 2D 차트가 나오는데 2D는 X 변수에 대한 값만 나타내기 때문에 Y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X 자승에 플러스 3의 이러한 X, Y축의 차트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파이 차트도 있긴 하나, 파이 차트에 대한 부분은 레퍼런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인은 메시 3D 차트하고 2D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x 값을 5를 넣고 y 값을 3을 넣어볼까요? 3을 넣고 캘큘레이션 하게 되면 이 결과값은 이 여기에 있는 x와 y 변수가 여기 들어가면서 리절트가 37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누르면 x, y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직접 키보드나 여기 있는 키패드를 이용해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아, 한번 넣어볼까요? 키보드로 x의 자승, x의 8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y의 한 3승 정도 해볼까요? 플러스 2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캘큘레이션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짐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렇게 회전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2D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2D 차트에서도 이렇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값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요. 그 X레인지, Y레인지 여러분들이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미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미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미분값 5를 미분했을 때 그 미분값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적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분값은 0에서 1의 범위 내에서 적분이 어떻게 그 면적이니까 그 면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클리어 버튼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요, 그 캘큘레이션 헬프 메뉴를 눌러주면은 이와 같이 차트라든지 펑션 인풋, 캘큘레이션 인풋 블라블라 해가지고 베이시스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한글로 보고 싶으면 이와 같이 한글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왔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빨리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주면요. 5 플러스 3 곱하기 6 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고요. 여기 있는 그 x 자승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승하고 눈이나 리턴 눌러주면 529. 뭐 로그 함수도 로그 뭐 10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로그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가 루트는 얘고요. SQRT 뭐 한 6을 한번 해볼까요? 루트죠. 루트 6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있는 것은 삼승입니다. 자, 12RT, 12RT 이쪽에 다 나와 있으니까 SQRT, 12RT 제곱근, 세제곱근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을 잘 참조해서 가시면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2RT 뭐 3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나머지 사항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씩 하나씩 볼까요? NPR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률 배울 때 순열 조합을 배웠지 않습니까? 얘는 한 1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콤마 3개를 선택하는데 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그 경우의 수가 얼마겠니? 라고 이게 이제 720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NCR은 이제 조합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10개에서 줄을 세우지 않고 3개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니?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랜덤 값은 이거 눌러보면은 지 맘대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랜덤 값입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십진수인데 이 십진수에다 바이너리 코드를 이렇게 바로 바꿔줄 수 있고요. 옥타, 8진수, 헥사, 16진수, 그리고 다시 데시멀, 다시 10진수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최소 공배수하고 최소 공약수고 요거는 ABS, 즉 절대값인데요. 최소 공배수를 하면은 45에 대한 최소 공배수의 콤마 3으로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는 하면 이렇게 3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LC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0에 뭐 콤마 뭐 2에서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매트릭스인데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게 3 x 3을 하든 3 x 3을 하든 2 x 2를 하든 뭐 많이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A 플러스 B, A 곱하기 B 인버트 이제 역수죠. 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2 by 2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뭐 5, 7, 3, 1, 4, 3, 8, 9 해가지고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곱하기 인버트 뭐 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사항 사인 코사인이라든지 파이가 파이 하면은 이거 3.1415가 되겠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든지 나머지 사항들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고요. 요건 디그리는 여기에 라디안 이거 한번 더 누르면은 G 라디안 다시 누르면 디그리를 이렇게 보는 것을
할 수 있고 HYB 하이퍼도 이렇게 왔다 갔다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인 값도 하이퍼보릭 아크 사인, 뭐 하이퍼보릭 사인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캘큘레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나와보겠습니다. 정작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입니다. 아, 왼쪽에 있는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은 자동화했다면은 이쪽의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은 보편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 여러분들이 주로 쓰이는 것이 엑셀을 사용한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엑셀 형태의 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펌프 석션이라든지 디스차지에 대한 값들, 그리고 커브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밑에 보면은 V1011, P1012 해서 이퀴먼트라든지 스트림 넘버, 그리고 컨트롤러 이와 같은 수치에 대한 데이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왼쪽에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 하고 데이터 시트까지 넘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와 같이 엑셀만 있었는데요. 엑셀 외에 위쪽에 보시면은 새롭게 파일이라든지 캘큘레이션, 그리고 시트 애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메뉴가 생겼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그래피컬리 이렇게 많은 그래픽 버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엑셀에서 하는 작업을 좀 더 넓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자동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엑셀에서 하나 넣었던 것을 직접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갔고요. 그럼으로써 이 부분을 갖다 좀 더 많이 확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굉장히 편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직접 시연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직접 프로그램에서 엑셀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다른 엑셀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수행하고 나가서 그것을 수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 외에는 굉장히 헤드로 하는 데는 편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의 왼쪽에 보시면 이미지 버튼이 있고요. 이미지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 창이 그림을 그리는 창입니다. 그리고 아이템 넘버, 그리고 아이템 네임, 그리고 레이티드 플로어 상태에서의 하이드롤릭입니다. 좀 이따가 노멀, 미니멈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을 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까지 한번 가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왔으면은 이런 데이터들,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 기본 데이터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겁니다. 아, 입력을 할 텐데 이걸 먼저 하건 아니면은 그림을 먼저 그리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겠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V1011, P1012, CV3 뭐 블라블라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뱃셀을 하나 이렇게 다 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뱃셀이 가져가죠. 그쵸? 자, 뱃셀 가져간 데서 여기에 뱃셀이 V101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리고 이쪽에 EL 뭐 3000
여기가 3m였으니까 그냥 3000이라고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자, 다음 펌프를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자, 펌프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펌프 하나 갖다 놨죠. 자, 펌프 갖다 놨으면 이 펌프도 키 101로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바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컨트롤. 자,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CV101이라고 쓸 텐데요. CV101은 이렇게 가면은 가면은 이렇게 표시는 이 십자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갖다 보면 일자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로 표시된 부분에 이렇게 넣으면은 거기에 포커스가 입력할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CV101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다음 자, 마찬가지 포커스를 이렇게 두고 키 101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는 다 입력이 됐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요거 그다음 파이프를 갖다 놓을 텐데요. 파이프하고 여기 이제 누르면 이와 같이 이제 파이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 누르면 또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에 누르면 또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몇 개든 이렇게 게 되는데 이 베셀이라든지 펌프는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 요거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안 나갔던 거지. 만일에 베셀 선택하고 다운데다 딱 다른 데다 누르면 또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막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성을 못하게 하려면 이쪽에 누르거나 이쪽에 누르면 이제 생성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얘를 누르면 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해서 아마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선택하는데 이 끝에 부분을 딱 가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끔 이게 딱 나와요. 화살표 끝에 부분. 그런 선택하고 이렇게 가면은 점이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가고 이 부분도 이렇게 하면은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원이 나오는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요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해서 옮겨 놓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편한 대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얘는 뭐 그냥 1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화살표 끝으로 가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가서 이쪽에 연결하고 이렇게 가서 이쪽에 연결하고 예, 이렇게 선택해서 이쪽 옮겨 놓고 뭐 2번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요 부분 끝에 부분 가서 선택을 하고요. 얘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도 3번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형태는 이게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간을 갖다가 최대한 이렇게 하면 단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것은 여기에 V101, 1, P101, 2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쪽에 이렇게 해주는 건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없었던 상태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요 부분 입력값 한번 없애줄게요. 자, 입력값 없앴어요. 뭐 이것부터 그냥 없애버릴게요. 이것부터 그냥 한번 없애버리면 이렇게 했는데 어, 이런 것들은 좀 남아 있어요. 딴 데 보면은 이와 같이 수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수식이 아니라 그냥 입력값도 아닌 것이 그냥 팔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계산에 의해서 오는 값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또 지워버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지워버리고 이 부분도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지워버렸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가 되는데 이 값도 v 0.1이라는 값이 여기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얘도 이제 빈 상태로 되겠죠. 자, 일단 0.1은 그대로 놔두고요. V101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V101 그리고 엔터 이렇게 적고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스트림 넘버 액션이 매뉴얼 인풋이냐, 라인 인풋이냐, 피지컬 프로퍼티냐, 피지컬 프로퍼티 셀렉션이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하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V101에 P101이에요. 자, P101 그리고 2번, 아니네요. P101이 아니라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P101 그리고 2번 CV101 3번 T101.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이, P하고 CV는, 요게 앞에 있는 값이 펌프면은 뭐 다른 태그를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P를 좀 준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CV 컨트롤부터 CV를 맞춰 주셨으면 해요. 뭐, 자, 그렇고요. 여기에 있는 셀렉션의 매뉴얼 인풋은 지금 아무 액션 없이 그냥 인풋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라인 인풋을 넣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1번을 이렇게 한번 누르고 뭐 엔터를 눌러던 뭐 해보면은 이와 같이 라인 사이즈가 하는 폼이 나옵니다. 아, 리퀴드면 리퀴드, 베이퍼면 베이퍼, 투페이지면 투페이지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페이지에 따라서 그 값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피지컬 프로퍼티를 눌러보고 1번을 그냥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피지컬 프로퍼티가 나옵니다. 피지컬 프로퍼티를 가져와서 직접 여기에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톨루엔 한번 넣어볼까요? 톨루엔 이렇게 한번 누르고 애들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번 1로 하고 온도는 한 30도 볼까요? 그리고 압력은 1번이니까 뭐 한 0.1kg 한번 보겠습니다. 압력이 그 뱃셀에 0.1kg 있다고 보고요. 유량은 한 150톤 볼게요. 150톤. 그래서 캘큘레이션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캘큘레이션은 다 됐고요. 자, 캘큘레이션 된 상태에서 P101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쓸게요. P101에 톨렌펌 라고 하고 삽입을 이렇게 눌러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P101이 이렇게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여기 나가서요. 나가서 요걸 누르면 피지컬 프로perty 셀렉션이라고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아까 1번 있죠. 그냥 엔터나 탭을 누르면 이와 같이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럼 P101을 선택돼 있으니까 여기는 선택을 그냥 이렇게 하고요. 그냥 선택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 셀렉션을 이렇게 딱 눌러주는 순간에 피지컬 프로퍼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만일에 이게 투페이지면은 뭐 0.22 정도의 프랙션을 가득하면 이 베이퍼 값도 이와 같이 나오면서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아, 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여기서 저희가 디자인 마진을 안 집어넣었어요. 저 디자인 마진 같은 경우는 이걸 우리 10% 한번 넣을게요. 자, 10%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마찬가지 2번, 3번, 4번도 그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2번, 3번, 4번 이렇게 보통 보면 이 데이터를 그냥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이렇게 그냥 끌어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니면 하나하나 다 아까 하던 방식대로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가져오던가 뭐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다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도 뭐
하면은 0이 쭉 이렇게 되거나 1이 되거나 그 사이 값이 투페이징이 된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이드록 할 수 있는 값으로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쪽 값은 의미가 없겠죠. 뭐 그래도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자, anyway, 그 상태에서 제가 해줄 것은 라인 랭스하고 엘리베이션입니다. 엘리베이션 체인지인데요. 라인 랭스를 1번이 펌프 석션이죠. 저 펌프 석션의 어, 라인 랭스를 한 10m 이렇게 볼까요? 10m고 엘리베이션을 한 몇 메타 볼까요?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m 라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보면 3,000 그러니까 3m하고 지면에서 3m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펌프 석션 쪽에 펌프 샤프트 레벨이 0.8m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즉 여기 탄젠트 라인에서 이 펌프 I까지 높이가 한 2.2m 되겠죠. 그 2.2m 정도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마이너스 2.2m.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펌프 디스차지 이 라인이에요. 컨트롤까지 가는데 라인 랭스를 한 50m 간다고 봅시다. 그리고 5m 정도 올라가 있는데 컨트롤러가 있다고 보고요. 3번. 3번은 한 30m 간다고 볼까요? 그리고 한 4m 정도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을 보였는데, 이 컨트롤 델타 P를 잡아야 될 텐데요. 컨트롤 델타 P를 1kg를 한번 잡아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잡아 놨으면은 계산은 이제 다 됐어요. 계산은, 입력값은 다 됐고, 뭐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지워도 크게 상관은 아이고, 이쪽이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네요. 이퀴먼트가 있는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아, 여기가 이퀴먼트네요. 자, 이퀴먼트 삭제, 컨트롤 V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삭제. 어, 뭐 이쪽도 이퀴먼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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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뭐 좀 깔끔해졌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일단 이 값이 됐으면요. 맨 끝에 T101부터 시작해서 이 프리션 로스 다 먹고요. 그래비티 로스까지 감안해가지고 벌써 여기에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계산돼서 6.77이 이렇게 먹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 기본 컨트롤 델타 피타까지 다 감안된 거거든요. 이 값이 이쪽에 들어가서 벌써 펌프 디스차지 쪽에 디퍼런셜 헤드, 디퍼런셜 프레셔까지 다 계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냐? 아니죠. 그 여기에서 MPSH Estimated Requirement하고 그 Efficiency Estimated 값, 그래서 브레이크 호스 값까지 가져가면 참 좋겠죠. 그 값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에서 어떤 놈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퍼포먼스 커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레이티드 상태에서요. 퍼포먼스 커브를 보면 셔터 프레셔까지 가는데 이 곡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게 헤드업 그러니까 프레셔가 얼마만큼 올라갔니? 라고 했을 때 이 값은 여러분들이 정해주기 나름이에요. 근데 한 20% 정도 라이즈 업이 됐다고 보고 프레셔 라이즈 업이 됐다고 보고 계산을 해 나갑니다. 자, 계산해 나가는데 이 셔터 프레셔라든지 노멀 프레셔 라이즈 업은 20%라고 하면은 그냥 그냥 이렇게 계산이 바로 수행이 되집니다. 자, 노멀 플로 라이즈 업은요. 지금 여기에 노멀 플로우가 150톤인데 10%를 10% 마진을 고려해서 165톤이 됐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150톤이 됐을 때 라이즈업이 얼마만큼 되니 3.47% 된다. 그렇게 라이즈업 해 갔더니 셔터 프레셔는 7.68 kg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 상태에서요. 미니멈 프로도 마찬가지 30%를 잡던 40%를 잡던 전 일반적으로 40%를 잡습니다. 그 40%를 잡던 거기에 대한 라이즈 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미니멈이 40% 됐을 때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라이즈업이 되는지 자 20%에서 16.8이면 굉장히 많이 라이즈업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MPSHR을 계산할 때는 여기에 펌프 RPM하고요. Suction Specific Speed 보통 8,500에서 9,500 사이인데요. 뭐그 11,000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서킹이 더 많이 되면서 MPSH는 더 낮아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값이 됩니다. 자, anyway, 요 상관관계를 위해서 MPSHR을 계산해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버튼이 있어요. 여기 위에 캘큘레이션을 눌러주던 이게 런을 이렇게 런 하이드롤 캘큘레이션하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이걸 한번 눌러주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데이터가 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경우에는요, 이게 0으로 표시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지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워서 0이 되면은 얘가 아무것도 안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워서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if 구문을 빼버리면 계산이 아마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행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캘큘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캘큘레이션 해도 먼저 캘큘레이션 했으니까 똑같겠죠.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또 좋은 점이 뭐냐면 add 시트를 노멀이라든지 미니멈 플로어 상태에서 누르자마자 시트가 생성이 돼요. 자, 시트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트가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시트가 생성되는데 이건 노멀 플로어의 0%예요. 0%에 이건 노멀 플로어. 노멀 플로어로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이 된 겁니다. 이때 노멀 플로어에서 헤드 라이징이 있었죠. 아까 이쪽에 레이티드 플로어가 1.0 델타 P를 가져가는데 헤드 라이징만큼 델타 P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1.16kg의 프레셔 컨트롤 밸브의 프레셔 드랍이 이렇게 더 생긴 거고요. 그때 펌프 디스차지에서는 좀 더 많은 압력이 올라가 있겠죠. 그런 것을 주시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미니멈 플로어 시트에서도요. 또 똑같이 이와 같이 1.95kg 정도의 컨트롤로 델타 P를 가져감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뭐에 써먹느냐 하면은 더 디벨롭을 시키겠지만은 여기 컨트롤부 레이티드 노멀 미니멈에 대한 델타 P를 알고 거기에 대한 피지컬 프로퍼티를 전부 다 알기 때문에요. 거기에 컨트롤 앱의 데이터 시트를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익히 아셨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까지 작성을 했으면은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세이브고요. 여기 세이브 에즈입니다. 세이브 에즈로 일단 프로그램을 P101 펌프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를 한번 해놓겠습니다. 위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위치를 저장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가 됐습니다. 자, 세이브 됐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요, 지금까지 있는 이 내용을 갖다가 싹 지우는 버튼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다 지워졌죠, 이거. 하나도 없이 싹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가져오려면 오픈을 해주면 되는데요. 방금 요걸
했었어요. 열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노멀 레이티드까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 그런 그림까지도 여러분들이 엑셀에 있는 거 다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여기에서 나가서 이 파일을 갖다 엑셀에서 열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처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입력 데이터가 이 파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처음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요, 프린트 버튼, 프린트 셋업 버튼, 프린트 프리뷰 버튼, 프리뷰 한번 볼까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프리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버튼 해가지고 여러분 프린트에 관련된 사항을 셋업하거나 프린트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봤으면 이 부분은 누르면 이제 나가는 거고요. 자, 아까 입력했던 거 펌프 하나 가져올게요. 자, 펌프 하나 이렇게 가져오고요. 이렇게 이제 펌프 하나 가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받고 이 이미지 버튼은 허리전탈 베셀이라고 보네요. 허리전탈 베셀. 그러면 이렇게 허리전탈 베셀이 나옵니다. 그리고 펌프 받고 여기는 히터. 자, 히터입니다. 히터. 그럼 요건 쿨러가 되겠죠? 쿨러. 자, 쿨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어쿨러. 자, 에어쿨러고요. 그 다음에 이건 파이어드 히터. 그리고 요거는 컴프레셔. 얘는 터바인. 음, 이거 타워 받고요. 얘는 탱크. 그리고 얘는 리액터. 그리고 컨트롤 받고 PSB. 그 다음에 필터. 그리고 얘는 여러 개의 라인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심볼이고요. 얘는 하나를 여러 개로 분기하는 심볼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데이터를 입력해 줄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던가. 그리고 얘는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기능들을 이렇게 갖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기능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고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쉽게 드로잉을 그려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쉽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고퀄리티의 품질의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일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가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확장 가능한 부분이 계시면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확장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실 거는 파이프 매테리얼 부분입니다. 자, 파이프 매테리얼 부분을 보시면 파이프 매테리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아스메 하고요.
그리고 KS, GIS, DIN 요 규격 사이에 비교를 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할 때 A54이면은 이런 코드들이 어떻게 비교가 돼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에 리마크에서도 KSGC에 대한 리마크 16번 블라블라 18번 블라블라 ULD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고 아스메 스탠다드 여기에다가 입력하고 서치하면은 그 위치로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참 유용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코리안으로 하게 되면 한국어로 이렇게 다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쪽에 나오는 이런 산비 뭐 이렇게 뭐 3a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값들은요. 요 비고 값에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여기에 한국어를 영어로 해놓게 되면 비고 값도 다시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UNS 코드가 있어요. UNS 넘버. UNS 넘버는 유니파이드 넘버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UNS가 A로 시작되면 알루미늄, C로 시작되면 커퍼,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파이프였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매테리얼입니다. 이퀴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퀴먼트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키워드를 갖다가 뭐 하스텔로이 다시 C 다시 276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서치를 하게 되면은 아마 서치가 이렇게 하스텔로이시로 서치가 될 겁니다. 자, 리셋하고요. 그리고 서스 304 부분에 그 304를 클릭하게 되면 이 서스 304에 대한 디테일 사항들이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서스 304에 대한 아스메, KS, GIS, 딘 코드 및 일드, 스트렝스, 템퍼러처, 코로전, 그리고 웰더빌리티, 어플리케이션,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한글로 보고 싶으면 여기에 랭귀지에서 한글로 이렇게 해주면 해주면 서스 304에 대한 사에 대한 한글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체 재료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전체 재료에 대한 관련 부분이고 탄소광만 보여주고 스테인리스광, 합금광, 비철금속, 스패너, 주조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재질을 갖다 구분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 그리고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프로엔 AI인데요. 자, 프로엔 AI에서는 지금 현재 적용되는 것이 구글 제미나이하고 그 오픈 라우터를 이용한 데이터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2 플러스 3을 이렇게 하면 플러스 5, 뭐, 이렇게. 그 오픈 라우터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많은 LLM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2 플러스 3에서 샌드를 해보면은 이 LLM에 대한 리스폰스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오픈 프로엠 AI인데 아직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공을 못 해드리고 있고요. 퓨처 업그레이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AI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피지컬 프로퍼티는 일반 피지컬 프로퍼티랑 같다고 생각하시고 스팀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IF97을 이용한 스팀 테이블인데요. 스팀 테이블에 온도를 갖다가 한 148도 정도로 하고요. 3.5kg에
그다음에 플로우 레이트를 한 1000kg 정도 해서 캘큘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캘큘레이션 하면은 여기 IF97에 따른 물성 데이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 IF97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이 프로퍼티는 여기에 있는 피지컬 프로퍼티에 나오는 이 피지컬 프로퍼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 그 스팀 자료가 이 물성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이걸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즉 SI 단위로도 이렇게 변경해 줄 수 있고요. 그래 FPS 단위로도 이렇게 변경을 해 줄 수 있으니 여러분 입맛에 맞는 대로 이렇게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실 내용은 이렇게 가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아직까지, 예, 이쪽에는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2에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트 스택 릴리즈 쪽인데요. 벤트 스택 릴리즈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그젬플을 해서 캘큘레이션 하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14인치에 이니셜 14인치의 파이프 라인 사이즈가 30인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산탑, 즉 벤트 스택의 관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LNG 공장에서 리게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즉 가스화 해가지고 한 76바 정도로 전국 배관망에 쫙 이렇게 밉니다. 그럼 보통 한 60바 정도로 보통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느 지역에 이제 다 빼먹고 하다 보면 한 45바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 그, 그런데 어느 지역에 얘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 구간하고 벤트 스테이션도 있을 수 있고 거버너 스테이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밸브 스테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즉 무슨 말이냐? 그 구간 사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를 긴급 방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얘를 1시간 내에 그 인벤토리를 다 벤트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시키냐면은 그 벤트 스택을 다 밸브를 여는 게 아니라 50%만 먼저 엽니다. 그래서 디자인 프레시보다 하프까지 떨어지게 하고요. 이니셜 프레시보다 하프까지 떨어지게 하고요. 거기에서 또 50%로 열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하프까지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열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방산되게끔 합니다. 그 시간이 1시간 내에 벤트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T1 시간, T2 시간, T3 시간 이렇게 해서 46분 3초를 이렇게 나오게끔 나왔으니 이건 괜찮아. 그리고 그 식은 이와 같은 식을 적용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 값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음 걸 한번 보면, 자, 이쪽 거를 봐야죠. 자, 이쪽에 이제 다음 거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벤트 스택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벤트 스택에서 빠져나갈 때 그때 착지 농도, 그라운드에서의 착지 농도를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 샘플로 이렇게 한번 가져보면 이어직 윈드 벨로시티, 스택 엑시트 벨로시티, 가스 이미션 레이트를 이렇게 적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 컨스턴트 쭉 이렇게 적어갑니다. 자, 25m 벤트 스택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거야. 확산될 때 지면에서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니? 예, 라고 하고 이 플러스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플러스 그려주고요. 여기에 지면에서의 농도는 컨센트레이션 ppmv 곱하기 10의 6승 해가지고 이 정도의 ppm이 예, 볼루메트리컬리 이 정도의
농도가 나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자도수 계산, 그리고 필 데이터 해가지고 풍속이 40m일 때, 20m일 때, 10m일 때, 5m일 때, 1m일 때 관련된 농도를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리고 풍속이 40, 20, 15일 때 거기에서의 맥스 값을 이와 같이 보여줘요. 음, 자, 여기에 대한 파일 오픈, 세이브 에이즈, 프린트, 엑시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보실 부분은 이게 슬러리 라인 하이드롤입니다. 기본적인 리퀴드, 베이포, 투페이지에 대한 하이드롤릭은 여러분들이 익히 해서 잘 아실 부분인데, 이 슬러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자, 이금제품로 이와 같이 가져왔습니다. 자, 이금제품로 가져온 것이 콜, 즉 워터 중에 이제 콜이 들어가 있고요. 덴시티라든지 D50, 즉 300 마이크로메터의 체가 있어요. 그 중에 50%만큼의 솔리드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0 마이크로메타인 거고요. 그 480 마이크로메타일 때는 85%의 솔리드가 통과합니다. 그리고 맥스로는 2000 마이크로메타를 맥스로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캐리어, 즉 리퀴드염 물성치,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슬러리 믹서의 농도, 물 중에 30 웨이트 퍼센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펌프 데이터, 디스차지 파이프 데이터, 라인 피팅 데이터들 입력 쭉 해주고 캘큘레이션 하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결과를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대로 돼 있으면은 오케이, 아니면은 안 오케이. 한번 볼까요? 여기를 유량을 갖다가 지금 현재 120 루베파 아웃인데요. 이걸 한 50 루베로 한번 해볼게요. 캘큘레이션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 데이터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 한번 쭉 요거 어떻게 인풋 값이 들어가서 어떻게 계산돼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갖다 확인을 하시면 자세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파일 마찬가지 오픈, 세이브, 뉴, 프린트까지 여러분들이 다 해보실 수 있어요. 뭐 FPS면 FPS에 대한 데이터 유니트 컨버전까지 여러분들이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뭐 헬프 뭐 이제 자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실 부분은 이제 컴프레셔 부분인데요. 컴프레셔에 대한 부분이 컴프레셔, 센트리얼 컴프레셔, 레시프리케이팅 컴프레셔, 스팀 터바인, 인더스트리얼 가스 터바인, 여러 가스 터바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셔 캘큘레이션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하나 가져볼까요? 아까 가스 하나 있었죠? 이거 가스, 오케이. 음, 메탄 PSV,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하나 가져보겠습니다. 자, 메탄 PSV를 이렇게 가졌는데요. 석션이 12kg예요. 이게 좀 그러네요. 그 석션이 좀 낮아야 되는데, 아, 어떡할까요? 석션을 좀 낮은 데이터를 한번 가져볼까요?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PSV 101이었으니까 이 데이터를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자, 가졌어요. 가져서 여기 한 0.5,
뭐 한 25도씨에 0.5kg 정도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5kg, 뭐 2000kg 그렇게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 놓고요. 그리고 이건 컴프레셔니까 뭐 C101로 이렇게 한번 하고 컴프레셔, 메탄 컴프레셔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삽입. 자, 됐습니다. 일단 나와서 이쪽에서 다시 메탄 컴프레셔 요거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거 C101 됐고요. 어플리케이션 누르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다 가져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0.5kg에서 우리 한 30kg까지 한번 올려봅시다. 자, 30kg까지 올린다고 보고 캘큘레이션을 진행을 해요. 그 여기서 싱글 스테이지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498kW가 나오는데 토탈 파워 아웃풋이 이피션시 65%에 이 컴프레션 레시오가 20이에요. 보통 3 정도가 괜찮고요. 4.5는 안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투 스테이지로 한번 더 늘려볼 거예요. 어, 투 스테이지. 그래도 얘가 한 4.5니까 3 스테이지를 한번 늘려볼게요. 3 스테이지 한 2.73? 뭐, 아, 음, 207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의 입션시가 72%, 68%, 67% 이렇게 돼서 디스차지 템퍼러처가 여기에 보이는 137, 165, 166 이와 같이 계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때 필요한 파워 컨섬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45도나 50도 아니면 직접 입력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를 한 60도씨 입력하고요. 여기를 한 45도씨, 43도씨 정도 한번 입력해 볼까요? 43도씨 인터쿨러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이렇게 관련해서 변경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입션시도 얘는 GPS A에 의해서 A에서 입션시를 쭉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요. 나머지 72, 75, 78로 이 픽스를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센트리얼 컴프레셔인데요. 레시프로케이팅, 액츄얼, 스크류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션시는 비슷합니다. 레시프로케이팅하고 레시프로게이팅 한번 해볼게요. 자, 레시프로게이팅 해서 계산하면은 입션시가 쭉 올라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웃렛 온도도 거기에 따라서 쭉 이렇게 낮아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그때 파워 컨섬션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 나머지 컴프레셔나 터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실무에 적용할 일이 있으면 실무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셀 메카니컬 디자인인데요. 자, 벡셀 메카니컬 디자인 일단 샘플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네, 자, 샘플을 이렇게 가져왔고요. 캘큘레이션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캘큘레이션이 됩니다. 자, 어, 그- 여기 있는 베이직 디자인을 한번 쭉 한번 보면은 기본적인 기본 데이터들, 그 매터리얼, 그리고 헤드 타입, 이와 같은 것들이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익스터널 로드로 윈드 벨로시티, 세이지메 코에피션트까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메카니컬리 쉘, 헤드, 노즐, 윈드, 세이지 및 서포트 이와 같은 전체적인 사항들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아, 그것은 아스펜 섹션 A 디비전 1에 근거를 해서 했고요. 그리고 매트리얼은 여기 주어진 대로 이 정도의 매트리얼을 일단 제공을 했습니다. 자, 쉘 헤드를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캘큘레이션 시크니스가 7.26인데 민 리퀘스트 그러니까 10.26이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한 12mm면 괜찮아. 이렇게 된 거고요. 스트레스는 이 정도야. 그래 헤드 부분도 한 12mm 정도로 이렇게 같은 걸 쓸 거야. 그걸 판단을 하건데 이 정도 쓰면 괜찮아라고 패스를 줬습니다. 네, 자, 노즐 같은 경우도요. 노즐 기본적인 노즐만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런데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뭐 하나를 늘린다면 뭐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가져간다. 내려가지고 뭐로 할까요? 벤트 2라고 할까요? 2 해서 가서 뭐 3인치에 뭐 300파운드에 그리고 엘리베이션은 14900 하고 앵글은 뭐 270도 위치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삭제를 하고 싶으면요. 벤트를 이렇게 삭제하고 싶으면 딜리트를 이렇게 누르거나 오른쪽 키를 눌러서 삭제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요게 요 자체적으로 삭제가 되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아예 라인 자체가 이제 삭제가 돼 버립니다. 아, 요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것을 add 노즈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와 같이 또 add가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쭉 들어가시고 딜리트 하면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또 딜리트가 되고요. 여기 있는 거 add, 딜리트 버튼 노즐을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레인지를 다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윈드라든지 세이지맥 앞에 인풋 데이터에서 40m하고 0.2로 이렇게 한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으로 이와 같이 윈드 프레셔, 윈드 포스, 오버터닝 모멘텀까지 계산을 할 수 있고 세이지미터 마찬가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포트 마찬가지입니다. 서포트, 스커트, 앵커, 베이스 플레이트까지 요 시크니스 하이트를 사이즈를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계산된 결과값입니다. 결과 서머리고요. 그리고 그 결과 서머리를 내기 위한 식들이에요.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은 관련된 결과값이 절차가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레포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디자인 인풋에서 랭귀지를 한국어로 바꾸거나 랭귀지를 영어로 바꾸거나 유니티를 FPS를 해서 캘큘레이션을 또 해보거나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음, 자, 됐죠. 그리고 레포트는 프리뷰, 세이브 PDF, 프린트 다 여기에 있는 값하고 레포트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세이브해서 거기서 프린트아웃까지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아지테이터 디자인인데요. 지금 아지테이터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쪽에 탑 마운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이드 마운트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블레이드가 여러 가지 블레이드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뱅크 다이아 하이트 한 3m로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 임펠러 다이아 바탕 클리어런스 해가지고 관련된 베풀 옆에 있는 거 베풀 넘버는 몇 개? 보통 4개 정도 드니까 4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플리드 프로퍼티로 스피드라든지 덴시티 비스코티 블라블라 이렇게 다 입력을 시켜주고 드라이브 이피션시까지 넣어주고요. 그리고 샤프트 쪽에 재질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랭스라든지 웨이트, 세이프티 팩터, 베어링 C 레이팅, 그리고 볼 베어링을 사용할지, 롤러 베어링을 사용할지까지 정해 주시고 캘큘레이션 하시면 이와 같이 프로세스 리절트 값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요. 미싱, 지오메트리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메카니컬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 C까지 다 나옵니다. 그 리절트 체크해서 이제 DT 레이쇼는 괜찮은지, HT 레이쇼, CT 레이쇼, 팁 스피드 블라블라 해서 퍼티클 세이프티까지 얘가 스테이터스를 자꾸 확인한다. 그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 크라이테리아 위에서
이 값을 비교해서 그 안에 들면은 패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패스가 안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계산을 해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너드 넘버하고 파워 넘버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처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브레이드 타입을 이렇게 정했었어요. 그 타입은 이 타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타입, 여기에 범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색깔의 레너드 넘버하고 그때 NP 차트의 운전점입니다. 여기 보이는 부분이 여기서 운전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바꾸면 이 레너드 넘버가 바뀌고 NP 값이 거기에 따라서 바뀌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마찬가지 이것도 랭귀지를 한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랭귀지를 이렇게 영어로 바꿀 수도 유니트를 FPS나 다른 유닛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파일도 오픈 세이브, 프린트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제 펌프를 하다 보면은 펌프의 MPCH R을 좀 디테일하게 체크하거나 그 레시프로케이팅의 펌프 MPCH A를 좀 디테일하게 체크할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체크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심 펌프의 MPSHR 에스티메이션 툴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에스티메이션입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도 이렇게 입력을 시키고요. 그리고 보통 5번 같은 경우는 레디컬 펌프니까 레디컬 펌프에서 NS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한번 캘큘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자, 캘큘레이션. 배시 잘 이렇게 해서 캘큘레이션 값이 이렇게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플루이드 데이터, 그 코릴레이션 팩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MPSHR이 이게 4.59 메타가 나오고 NS가 65.82 이렇게 나왔는데 요 레디컬 NS 범위에 들죠. NSS 그리고 S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결정하는 팩터가 4.5인데 결정하는 팩터 중에 가장 쉬운 팩터가 요겁니다. 저 NSS 소프트 밴드라고 해가지고 보통 0.5 내지 0.6을 주는데 얘를 1로 이렇게 줘서 캘큘레이션 하게 되면요 9.18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0.2로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1.84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팩터 같은 경우는 그 펌프 자체의 흡입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벤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따라야 되고요. 그, 기본적으로 0.5 내지 0.6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되집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다 똑같고요. 그리고 MPSH A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MPSH A를 보시게 되면은 로드 데이터를 이렇게 해요. 일단 해서 캘큘레이션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캘큘레이션 했습니다. 자, 그 MPSH A는 그 센트럴 피걸 MPSH A 계산하는 방법 외에 플러스 알파가 여기 결과값에 나오는 저 악셀레이션 헤드라고 있습니다. 이 악셀레이션 헤드. 이 악셀레이션 헤드 값만 더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악셀레이션 헤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레시프로케이팅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로 운전하는 펌프다 보니까 이 뒤로 딱 밀려갔을 때 어느 정도의 악셀레이션 헤드 높이가 있어야지 얘가 뒤로 밀릴 때이 베이포 공간이 없이 쫙 밀어주는 힘이 생겨요.
그런 것을 액셀레이션 헤드라고 그러는데 이 액셀레이션 헤드까지만 캘큘레이션 해주고 적용을 하면은 MPCH A를 적용하면은 그 결과값은 여러분들이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원시형 컴프레션랑 똑같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요 계산식 한번 쭉 따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캘큘레이션의 아웃풋 값이고요. 캘큘레이션 프로시디어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 MPSH가 계산되는구나, A가 계산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쿨링워터 사이징인데요. 기본적인 이제 쿨링워터 사이징은 여기에서 본 프로그램에서 쿨링워터 사이징은 이렇게 사이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쿨링워터 메이커 양을 계산을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여기 쭉 이렇게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쿨링 타워 사이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쿨링 타워를 어떻게 사이징해서 어떤 결과값을 내겠니? 라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게 워터 사이드 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쪽에 LU 값, 유니트 플로우 값하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쿨링 타워에 워터가 디스프레션 하면 필러로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그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쪽 양하고요. 그리고 옆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은 여기에 GU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것의 B를 갖다가 요걸 이렇게 나타내주고 나머지 사항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기본 데이터 가지고 캘큘레이션 하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되집니다. 되져서 요게 이제 필 하이트는 위에서 딱 잡았을 때 필러의 높이예요. 예, 필러의 높이고 그 NTU 넘버 오브 트랜스퍼 유닛 하고요. 하이트 오브 트랜스퍼 유닛 요 두 개를 합친 값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NTU는 열을 얼마만큼 빼서 오겠니에 대한 수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필러 하이트가 좀 낮게 돼 있는데요. 저쪽에 LU 값이라든지 GU 값을 좀 변경하면 이 높이를 확실하게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적정한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캘큘레이션 디테일은 이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쭉 한번 따라 보시면 결과값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커브 앤 차트인데요. 이 템퍼러처하고 엔탈피. 엔탈피가 이쪽에 가는 것이 세츄레이션 에어 엔탈피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오퍼레이션 에어 엔탈피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델타 H로 나타낸 것이 이제 블루 컬러가 되겠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레퍼런스는 이런 식을 이용했습니다라고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쿨링 타워 디자인 앤 캘큘레이션까지 모두 끝나는 것이 돼요. 물론 여기에 로드 이그젬플 리셋하면 없어지고 로드 이그젬플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헬프하면 이와 같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시간 동안에 이게 프로엠 플러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거 외에도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이게 타워 쪽도 좀 디벨롭을 많이 할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디벨롭을 해서 조만간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쪽에 있는 것이 지금 제가 그냥 말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모든 왼쪽에 있는 메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프로엠 플러스 알파에 있는 모든 헬프 헬프 데이터를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 그 부분도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프로엠 플러스 알파의 알파 업그레이드에 대한 사항들을 알려드렸고요.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하나 더 하실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